안녕하세요. 써리미닛입니다. 써리미닛은 경제와 금융을 알기 쉽고 전문적으로 해설해드리는 경제 플랫폼의 이름인데요. 자, 오늘 화제작인 조커를 통해서 경제와 금융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히어로물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기도 했거니와 국내에서도 흥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한 기대 컸습니다만 보신 분들이 재미있게도 호불호가 굉장히 큰 영화예요. 영화가 재미없다, 재미있다의 논쟁이 아니고 영화가 싫다, 불편하다, 아니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는 공감한다, 이 두 파로 나눠져서 굉장히 극렬하게 양극화된 그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왜 경제적으로 많이 또는 금융적으로 많이 읽을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뭘까요? 양극화, 불평등 이런 것이겠죠. 근데 여전히 한국 또는 아니면 많은 국민들 또는 시민들은 이런 식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시스템의 이슈들이 해결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 거라고 또는 교정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 기대 때문에 논쟁을 하고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주장하죠. 그게 우파의 주장이든 좌파의 주장이든, 그게 이념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든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커의 핵심은요, 그런 식의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창궐한 시대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이 어떠한 주장과 해법을 제시해도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드는 이야기예요. 그 절망과 좌절을 이해하려면 그럼 조커가 슬프기도 하고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의 좌절이나 연민을 동조하기 싫다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한테는 이 영화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영화인 거죠. 조커의 배경이 1980년대 초반이라는 걸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건 30년 전이었던 뉴욕이란 도시에, 특히 1981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고담이라는 이름은 뉴욕의 실제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둡고 습하고 절망적인 시대, 도시의 이 별명 중에 하나가 고담이거든요. 조커에서 고담, 경제적으로 파탄나 있었고요. 행정적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이른바 무방비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쓰레기 대란이 배경으로 나오죠. 1981년도에 무려 17일 동안이나 이어졌던 쓰레기 파업을 통한 쓰레기 대란이 있었고요. 뉴욕시가 행정적으로 마비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죠. 왜 뉴욕이 그렇게 되었느냐? 1970년대부터 이어졌던 미국의 경제 불황,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 현상 때문에 일어났던 물가도 높은데 실업률도 높은, 쉽게 얘기하면 돈도 못 벌고 일자리도 없는데 생필품 사기도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특히 뉴욕이라는 도시를 정말 전염병처럼 덮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뉴욕 상황을 보여주는 배경 중에 하나는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피티로 점철된 아주 더럽고 범죄 온상이 되어 있는 지하철인데요. 이 두 가지가 조커의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영화 속 주인공 아서 플렉, 거리의 광대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한 공간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고요. 치안과 경제적인 안전망이 해체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인물이죠. 조커란 영화를 경제 또는 금융을 읽기 위해서 하는 핵심은 경제의 위기, 금융의 불안정성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바닥으로 내동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서 페이소스, 슬픔이 있는 이유는요, 그 인물의 표정이 웃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영화에서 아서 플렉의 별명은 해피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요, 도와주거나 구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누가 행복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해피라고 하는 별명은 어쩌면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을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드는 꼬리표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금융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정치인이 대표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배트맨의 아버지입니다. 영화 배트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가 토마스 웨인이라는 인물인 걸 아실 거고요. 엄청난 부자고요, 거대한 금융그룹의 회장이기도 하고 뉴욕시장이라고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기로 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뉴욕시의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웨인이라는 인물한테 희망을 찾죠. 조커가 되는 아서 플렉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치인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시스템, 정해진 룰로 지켜질 수 없는 경제적 위기나 또는 복지를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아달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웨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그려지는 이유일 텐데요. 그런데요, 영화 속에서 토마스 웨인은 그렇게 배려심 있는 정치인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이런 발언은 서슴지 않죠.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부자들이 가진 것을 질투만 하는 루저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군중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 단지 감정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드러난 대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1980년대는 레이건의 시대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백악관 앞에 있는 노숙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가난을 선택했을까? 가난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가난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80년대 또는 90년대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이기도 한데 그 상징적인 인물을 영화 속에선 토마스 웨인이라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아서 플렉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겠고요. 살고 있는 곳으로 가려면 우리 집으로 표현하려면 달동네를 통과해서 높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고 그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권력을 가지려면 유일한 방법은 폭력뿐인 거예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있었죠. 98년 외환 위기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했던 거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을 모으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게 옛날부터 이어왔던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진보할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인데요. 2019년의 경제 그런 식의 믿음 위에서 작동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죠. 조커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대상이 하필이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뱅커들인 거예요. 실제로 오랫동안 금융에서 일하셨거나 뱅커였었거나 또는 트레이더들을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비양심적이거나 또는 왜곡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실 거고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왜곡 때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 시작이 되었던 시초가 바로 1980년대일 겁니다. 대다수 국가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나 민주주의 시스템이 길을 잃었을 때 이런 식의 어떤 퍼퓰리스트가 등장하는 과정을 겪어본 국가한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정치가 또는 민주주의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기 어린 퍼퓰리스트가 등장해서 시스템, 정치를 붕괴시키는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1930년대, 20년대 독일이죠. 나치의 히틀러가 등장했고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등장했고 조커란 영화를 경제 위기가 모든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거꾸로 얘기하면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파퓰리스트가 등장해서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는가로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2019년에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흥행이 되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또는 미국 극장가에서는 무장 경찰이 극장을 지켜야 될 만큼 선동적인 영화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문화로 경제를 읽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고요. 저는 오늘 시간을 함께 했던 신기주였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